봅시다. 23페이지 15번부터 볼게요. 지금 극한의 부정형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하고 문제를 다 못 풀어가지고 이어서 하는 건데, 극한 볼 때, 구할 때 꼴부터 확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형 중에 첫 번째가 0분의 0꼴, 두 번째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마지막이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꼴부터 확인합니다. 15번 봐봐요. x를 a로 가깝게 보내면 분모 x 빼기 a는 0으로 가깝게 가겠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0으로 가깝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0분의 0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전체가 0으로 가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꼴 자체는 모르겠는데 15번과 14번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불편해? 여기가 불편해. 나는 여기가 그냥 x가 들어앉아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마워. 정신 못 차리고 잠깐만. 자, 다시 어디가 불편해? 여기 x 빼기 a가 들어 앉아 있는 게 불편해고 합성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x 빼기 a를 간단한 t 문자로 치환해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RPM 풀 때도 비슷한 거 있었죠, 그죠? 치환해서 x를 다시 a로 보내보면 t는 어디로 가요? 조금 전에 해석했지만 0으로 가겠다, 그지? x가 a로 가는 극한이면 t는 0으로 가는 극한이야. 그러면 극한을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x를 a로 가면 t는 0으로 가고, x 빼기 a를 다시 분모 t로 보고 분자에 f 들어가는 걸 t로 본다면 요게 1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그쵸? 그러면 사실상 이거를 x 요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이해되니? t를 0으로 보낼 때 t분의 ft나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x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1로 수렴한다. 그래서 fx를 구체적으로 찾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냥 함수라고 했지 얘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다항함수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모양 그대로를 활용한답니다. 그래서 x분의 fx 모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걸 보니 어때? f 분모에 x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분수 전체를 기준으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서 주어진 조건을 쓰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x로 나누면 분자는 1 더하기 2배의 x분의 fx, 분모는 2x 더하기 3배의 x분의 f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x라는 요 녀석이 극한의 대상이 되겠네요. 얘네들 이 1로 수렴하더라. 얘도 1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줄 거고요. 극한이 존재하는 또 다른 녀석이 있죠. x를 0으로 보내면 x 관련된 게 또 있어요. 근데 얘는 어디로 가? 얘는 0으로 가지, 그지? 그러니까 계산상에서 분모가 0 되는 상황은 피해주면 되는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는 쟤 혼자만 0으로 가는 거야. 해서 극한값은 굳이 써본다면 0 더하기 3 곱하기 1 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3분의 3,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14, 15번은 전부 모양 그대로를 활용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24페이지에 원래 이제 0분의 0꼴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게 4, 5, 6번이었는데 마침 이게 또 질문이네요. 자, 1, 2, 3번은 일단 꼴부터 잠깐만 보고 갈게. x를 0으로 보내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분의 0꼴. 2번도 x를 1로 보내면 1 빼기 1, 0, 여기 1 넣어보면 0분의 0꼴. 3번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보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요. 그래서 0분의 0꼴을 극한값 해결할 때 목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찾아서 지운다, 나눈다, 요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챙겨놔야 돼. 고1 때 내용이야. 그러면 4번, 5번, 6번은 어서와. 무리수,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요거대로 인수 찾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유리화를 통해서 분모가 0 되는 인수가 뭔지를 찾아주자. 먼저 봅시다.
꼴 확인해 볼게요. 4번. x를 0으로 보내면 분모는 루트 1 빼기 1이니까 얘 0으로 가고 있고요. 분자는 보이는 대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분의 0꼴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도대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녀석이 누구냐를 찾아보자고요. 는 이렇게 할게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유리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념원리 24페이지입니다. 유리화 암산을 좀 할게요. 분자는 x에다가 분모 유리화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곱할 거야. 그래서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1을 분모 분자에 곱하겠죠. 그러면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져서 x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 그러면 빼기 1이니까 x 이렇게 되겠죠. 드디어 등장했다.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누구였냐면 요 녀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죠. 위에 누가 있니? x라는 인수가 있죠. 요렇게 지워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약분하는 근거를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x가 0으로 가깝게 가는 거지 x는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으로 나누는 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되면 극한값은 어때? 0을 밀어 넣은 함수값과 같더라.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라는 극한값으로 존재한다. 오케이? 간이 먹으면 되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화를 통해서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찾는데 이제 앞으로 극한 봐봐. x가 1로 가요. 그런데 0분의 0꼴인 걸 확인하면 x 빼기 1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죠? 인수가. 또 x가 2로 가깝게 가는데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간다면 x 빼기 2 인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다. 그치? 여기 인수 정리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는 바로 가볼게. x를 1로 가깝게 보낼 때 여전히 똑같이 유리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분자는 x제곱 빼기 1이니까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를 하면 분자에서는 x 빼기 1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리화 때문에 루트 x 더하기 1이 곱해지겠죠. 그러면 분모는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할 거니까 앞에 거 제곱 x 빼기 뒤에 거 제곱 1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도록 했던 인수는 x 빼기 1이었고 그거 이렇게 지워줄 수 있겠다. 약분. 따라서 x를 1로 보내면 문제가 없죠. 그대로 정리하면 앞에 거 2 곱하기 뒤에 거 2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4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계속 그 얘기예요. 자, 6번. 요거는 분모도 분자도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 그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걸로 x가 2로 가깝게 갈 때 확인을 먼저 해보죠. 2를 집어넣어 보면 분모는 여기는 2 빼기 루트 3이 6 빼기 2 4 그래서 0으로 가깝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암산이 가능하겠다. 2를 밀어넣으면 루트 4 빼기 2도 0으로 가깝게 가겠다. 0분의 0꼴이야. 그래서 x 빼기 2의 인수를 찾아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면 이건 좀 복잡하니까요. 아래 위로 루트가 보이니까 양쪽으로 다 유리화를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분자부터 해결해볼게.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하냐면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를 곱해요. 그죠? 그러니까 암산해도 좋고요. 선생님이 한번 적을게. 유리화 때문에 요걸 곱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분자는 유리화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2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 따라서 x 마이너스 2가 남겠죠.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모 유리화를 위해서 분자 분모에 뭘 곱하냐면 x 더하기 루트 3x 마이너스 2를 곱하겠죠. 분모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 그러면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앞에 거 제곱하면 x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만 벗기면 되니까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많은 걸 좀 생략했는데 선생님 저는 좀 천천히 해볼래요 라고 하면 분모 유리화하고 나서 분자 유리화하고 이렇게 천천히 단계를 거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분모가 아까 x가 2로 갈 때 0으로 가는 인수 x-1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그게 보이네요, 그죠?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정리가 되니까 얘는 x-1과 x-2로 인수분해가 된 상태. 이제 분모가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자에 있는 x-2와 분모에 있는 x-2가 약분이 가능하겠다, 그치?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x를 2로 보낼 때 분자는 x 더하기 루트 3x-2가 있는 거고요. 분모는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에다가 x-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x를 2로 보내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없어졌으니까 극한값은 존재하는 꼴이 됐네요. 2를 그대로 밀어넣으면 되겠다. 밀어넣을게요. 분모는 앞에 루트 4입니다. 2 더하기 2, 4. 뒤에 곱하기 1, 4 곱하기 1, 4.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 2 더하기 루트 6 빼기 4, 2 더하기 2는 4. 결론은 간단했네요, 그죠?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숙제였죠? 오늘은 아마도 연습 문제까지 있어서 진도를 못 나올 것 같긴 하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부정형의 세 번째 유형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 요거 두 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필수 10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결론이 뭐였냐면 결론이 차수 비교였습니다. 그죠? 차수 비교였고, 물론 우리가 다루는 1차, 2차, 3차도 차수지만 앞으로 루트 x 같은 것도 루트 x 적어볼게요. 루트 x 같은 것도 차수 비교를 할 때는 x의 2분의 1제곱, 즉 2분의 1차 정도로 가정하고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극한값을 조사하세요인데 지난 시간 복습 잠깐만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확인하고 나서 분자의 차수가 크면 분모 분자 약분하더라도 분자의 미지수가 남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냈을 때 발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분모의 차수가 크면 분모 분자 약분하고 나면 분모의 미지수가 남으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서 0으로 수렴하는 모양이었고, 마지막 제일 많이 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으면 나눴을 때 최고 차수로 나눌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남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남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극한값이야, 이렇게 됐었습니다. 해서 바로 가볼게. 짠. 지원이부터 이렇게 가보자. 여기 6문제인가? 이러니까 간다. 5문제니까 1번 꼴부터 확인해 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따로따로 이렇게 볼 건데 결국은 얘네 둘의 수렴 발산은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합니다. 그죠? 차수가 제일 높으니까. 그쵸? 우리 맨 처음에 배울 때 요거를 2차 함수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y도 무한대로 발산. 얘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 있거든. 그럼 앞으로는 맨 앞에 있는 요 녀석 보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얘도 제곱이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얘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될 거고, 분자도 얘만 쳐다보면 되겠죠, 그죠? 얘가 결국은 최종 결정을 하는 녀석이니까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니 얘도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지원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수렴값은 최고차항의 개수 b 얼마? 그래,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3분의 2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 자, 이거의 배경을 한 번만 더 보면은 아래쪽에 그냥 풀이 잠깐만 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기본 풀이는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 양쪽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x제곱으로 나누면 요런 아래쪽 풀이처럼 꼴이 되겠죠.
그러면 x분의 4라든지 x제곱분의 1이라든지 여기 x제곱분의 2라는 거는 미지수분의 상수꼴,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한다, 이런 걸 활용하는 거야. 그 결론이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의 개수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유준이 한번 가보자. 꼴은 어떤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차수 비교해보자. 누가 커요? 분모가 크지, 그지? 이렇게 되면 분모 분자를 x로 약분한다 하더라도 한 번만 가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아까 했던 방식대로 x로 한 번만 나눠볼게요. 원래 x제곱으로 나누는데 꼴이 또 뱅글뱅글 도니까 x로만 나눠보면 1 더하기 x분의 3 2x 더하기 x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 0으로 갈 거고 요거 0으로 가는데 요게 지금 무한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꼴이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하지, 그지? 요런 배경인데 매번 이렇게 하기 좀 힘들잖아. 그래서 차수 비교해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이거는 항상 뭐다? 0으로 수렴하는 모양이다. 알겠지? 자, 3번 가볼게요. 다율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괜찮죠? 지금 요거 보고 처리를 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누가 차수가 더 커요? 분자의 차수가 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발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이거 유빈아 몸 좀 괜찮니? x를 무한대로 보내봅니다. 꼴부터 확인해 볼게요. 분모 뒤에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상수 고정된 값이니까 쟤는 별 영향을 못 끼치고요. 루트 안에 x제곱이 있는데 1 플러스 x제곱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제곱도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플러스 1은 크게 영향이 없고 루트를 씌운다 하더라도 계속 커지겠지. 그래서 분모 무한대로 발산, 분자는 보이는 그대로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 차수가 어때? 유빈아, 분자 차수, 분모 차수. 분자 몇 차? 그렇지. 분모는 몇 차일까? 미지수의 차수만 쳐다보면 얘가 2차인데 루트를 씌워놨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몇 차라고 간주하면 돼? 1차. 즉 루트 안의 제곱이면 1차로 나올 거니까, 그지? 물론 뭐 그때 부호 결정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x의 1차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차수가 같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최고차항의 개수 b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분자는 x의 개수 1인 거고요. 분모는요, 루트 안에 1은 상관없지, 그지? 최고차항은 여기 있어요. 그 개수가 지금 누구야? 1이지.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여기를 그냥 1을 쓰면 답은 맞거든, 이 상황에서는. 하지만 루트 안에 있는 개수야 라고 꼭 구분을 해 놓읍시다. 그리고 뒤에 이거는 상관이 없죠. x가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명확히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옆에다가 예시 하나만 달아 드릴게요. 요거는 적어놔봐. 비슷하게 적어 볼게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자 그대로 두고요. 1 더하기 2x제곱, 괜찮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3x 이렇게 넣어볼게요. 살짝 고쳤습니다. 꼴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 무한대 발산, 분자 무한대 발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확인했어요. 꼭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 나중에 이걸 대충 하다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인데 막 유리화하고 난리를 쳐요. 꼴부터 확인하면 바로 확인되는 꼴은 이제 걸러내고 부정형인 것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뭐해요? 차수 비교하는 거지. 서연아. 네. 분모 몇 차? 1.
1차 맞아요. 루트 안의 제곱이니까 저건 1차로 간주하고 뒤에 더해져 있는 것도 1차인 거야. 분자도 1차. 그래서 차수가 같아. 그럼 뭐라고?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들고 오면 되거든. 그럼 분자의 개수는 1인 거고요. 분모는 2를 꺼내지 말고 2가 보이니까 2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니까 개수는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3이 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 최고차항의 개수 b를 들고 오는 거야. 이 배경을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아까 기본적으로 풀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최고차수로 나눈다 그랬지?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요 루트 안을 지금 분모 분자를 x로 나눴으니까 루트 안을 나누려면 x제곱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들어가면 x제곱으로 나눠서 이런 구조가 되죠. 그리고 얘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런 구조가 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있는 x제곱분의 1만 0으로 수렴하거든. 그래서 최종 극한값은 루트 2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고 앞으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들고 오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루트 안의 개수들은 루트를 씌워서 꺼내야 돼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은 대충 보지 마시고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구나. 자, 앞으로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거는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이거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양의 무한대로 바꿔서 해석을 하십시오. 부호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심지어 저도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게 나온다?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보낼래? 바꾸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x 빼기 x 빼기 2를 t로 바꾼다 이런 것처럼 자,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걸 양의 무한대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x를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t라고 바꿔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때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부호만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을 모조리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보는 거야. t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괜찮죠? 그러면 x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t를 다 갈아 끼우는 거다. 분자는 마이너스 4t, 분모는 루트 안에 x가 마이너스 t인데 그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2 더하기 t 제곱 빼기 3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해석하기가 조금 더 이제 편해졌죠. 꼴 한번 확인해 봅시다.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 양의 무한대로 발산, 분자 t가 양의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 4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 자, 요 꼴도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니라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잖아요. 예,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야. 부호 결정은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또 뭐야? 차수 비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쓰고 분모 몇 차? 분자 몇 차? 극한값은? 여기밖에 없죠.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엄밀히는 루트 1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극한값 찾는다. 괜찮죠? 네, 그래서 부정형 중에 제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요거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요거 한번 쭈르륵 한번 해볼까? 연습 삼아. 넘어가지 말고 25페이지에 17번 봐봐요. 이게 선명하지가 않지. 서영? 네. 1번 극한값. 3분의 좋아요. 예린 2번 극한값. 0. 좋아요. 그 다음에 간 3번은 극한값.
뭐라고? 오케이. 발산. 그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거는 나중에는 좀 구분하려면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는 수렴하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의 무한대도 맞고, 왜냐하면 분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 분모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지? 그래서 차수가 분자가 크기 때문에 일단 발산이야. 근데 그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야, 분모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4번. 분모 몇 차? 분자 몇 차? 극한값은? 여기야. 맞지? 얼마? 그렇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진이 이해되니?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양의 무한대로 보내서 해결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얼추 그냥 모양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화질이 많이 떨어지네. 왜 이렇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로 가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는 유리화는 무리식 구조입니다. 일단 여기 한번 쳐다보고 갈게요. 쌤이 요거 처음에 개념 설명해 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여기 꼴과 여기 꼴에서 차수가 동일해야 요 녀석이 부정형으로 해봐야 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잠깐만 볼게요. 1번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에 아래로 올라가죠. 2차 함수에 x의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y값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런데 요거는 쪼개 볼게요. 앞에 있는 2x제곱이라는 요 녀석과 뒤에 있는 여기 마이너스를 잠깐 묶을게요.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이거 메모 안 해도 돼. 그냥 보세요. 앞에 있는 2x제곱과 뒤에 있는 3x 빼기 4 요거 두 개를 뺀 구조로 볼게요.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앞에 있는 2x제곱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고 뒤에 있는 3x 빼기 4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그치? 그래서 꼴 자체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맞아. 헌데 조금 전에 해석했듯이 이거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앞뒤 차수 비교해보니까 앞에 차수가 크지? 그러면 얘는 결국은 앞에 차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뒤에 차수가 커요.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가 맞는데 뒤에 차수를 따라갈 거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산하는 것도 물론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렴하는 게 제일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거라고. 그럼 수렴한다라는 거를 가정한다고 관점을 가져가면 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애들이야. 즉 부정형을 이제 풀어주려면 먼저는 앞에 뒤에 차수가 같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무한대로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야. 해석이 바로 가능한 거지,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꼴 확인해 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앞에 거 무한대로 발산, 뒤에 거도 무한대로 발산. 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맞아. 차수 같니? 맞아요. 루트 x로 차수가 같아. 그래서 이거는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는 이거 그대로 부정형이니까 이거 그대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해봐야 한다. 식을 변형을 할 건데 변형의 목적지는 뭐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아까 해석했던 거. 알겠지? 그래서 루트가 보이면 기본적으로 유리화를 해보자. 꼭 기억하세요. 유리화는 암산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걸 분모에 먼저 곱해 놓을게요.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x를 곱하겠죠. 그럼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 빼기 x 1 이렇게 남네요. 괜찮나요?
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으면 너무 깔끔할 텐데 그냥 얘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만 겁나게 커지는 상황 무한대분의 1꼴 그래서 0으로 수렴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끝입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보통 이제 유리화를 많이 하게 되고요. 유리화를 하고 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니면 조금 더 쉽게 무한대의 분의 상수꼴로 나옵니다. 극한값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아래쪽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적어 드릴게요. 요거는 풀이 과정에서 요런 꼴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쓸게요. 루트 x제곱 빼기 2x 빼기 x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앞에 거 무한대로 발산, 뒤에 거도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고 차수 비교해보면요. 앞에가 루트 안에 x제곱이 있으니까 1차입니다. 뒤에 x 1차예요. 1차 빼기 1차라서 부정형 맞아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풀어보고 요거를 관점을 조금 바꿔서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유리화를 이용해서 자, 분자부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뒤에 x제곱이 빠져질 거니까 마이너스 2x가 남을 거고요. 분모는 플러스로 바꾼 걸 밀어넣으면 되겠죠. x제곱 빼기 2x 플러스 x 이렇게 두자.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고 분모 분자 전부 1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 앞에 거는 루트 1 더하기 뒤에 거는 1 분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굳이 루트 1로 써야 돼요? 아니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루트 안에서 꺼냈다라는 거를 안 헷갈리게 일부러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이렇게 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 지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잘 봐봐. 위로 돌아가서 여기를 쳐다볼 건데 사실 우리 유리화도 좀 귀찮다면 루트 요 기호만 어쨌든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루트 기호를 어떻게 없앨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그동안 루트 안이 어떤 숫자의 완전 제곱 또는 어떤 식의 완전 제곱이면 루트를 벗겨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 안쪽을 완전 제곱으로 고쳐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 자체는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런데 상수에 뭐만 있으면 될까? 지금 1차까지 보면 x제곱 빼기 2x니까 상수에 1 있으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니까 x 빼기 1의 완전 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개념에서 x가 양의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거는 x가 엄청나게 큰 숫자보다 더 큰 상황이거든. 계속 커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밑에다 적어 볼게요. x가 양의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이라면 루트 안에 원래 있는 x제곱 빼기 2x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완전 제곱으로 고치기 위해서 플러스 1, 즉 상수를 더하고 빼고 여기는 플러스 100도 괜찮아요. 플러스 1000도 괜찮아요. 어쨌든 상수값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거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 같은 거야. 티끌만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바닷물이 있는데 지금 플러스 1 한 거는 우리 숟가락으로 바닷물 한 스푼을 더 떠 넣은 거야. 변화가 없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1을 해주면 극한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는 상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지 미지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때부터는 무한대로 가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겠다.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빼기 x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러면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첫 번째는요 x-1의 제곱의 루트니까 루트 벗겨내면 절대값 x-1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x입니다. 그런데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이니까
절대값 안에 x-1은 당연히 양수겠죠. 그렇다면 그냥 나오겠네. 절대값 기호 없애고 그냥 나오면 x-1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무 좋죠. 앞에 x 뒤에 마이너스 x 사라지고 마이너스 1 직관적이다, 그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식 자체가 루트 안을 상수항만 조정하면 완전적으로 고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 유리화 방법 말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비슷한 유형 나면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아래쪽 예시 확인 체크들을 보면 전부 1번 제외하고 전부 루트 구조가 있죠. 이거 전부 유리화하는 구조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4번이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x를 마이너스 t로 갈아 끼우면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가 되면서 극한값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27페이지의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뭐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형 중에 하나니까 여기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19번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짠! 음의 무한대가 나오니까 이거 다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아까처럼 x를 마이너스 t라고 바꿔서 t에 대한 양의 무한대 극한으로 조정하겠습니다. t는 양의 무한대로 보낼 거고,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t 밀어 넣으면 x제곱은 t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3분의 1은 그대로 두고 더하기 모양만 쓱 바꿀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분모는 루트 안에 9x제곱인데 x 대신에 마이너스 t 넣어도 제곱이니까 9t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꼴 한번 확인해 봅시다.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제곱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안쪽 여기를 볼 건데 뒤에 거부터 볼게요. 여기 t를 무한대로 보내면 1차 최고창의 개수비, 그래서 루트 9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괜찮니? 여기까지? 그런데 앞에 3분의 1 있으니까 이만큼은 0으로 가는 구조야. 그래서 전체 구조가 무한대 곱하기 0의 구조입니다. 다시, 선생님 얘가 0이면 0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얘는 0으로 가는 상황이야. 0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부정형이면 조금 전에 봤듯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고치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극한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해서 는 어떻게 하느냐, 통분을 통해서 괄호안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한 번에 쭉 통분할게요. 3과 루트 9t제곱 더하기 3을 통분, 그렇다면 3분의 1의 분자에는 루트 9t제곱 더하기 3이 곱해질 거고, 마이너스 t는 3이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분자가 차수가 똑같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쓸게요. 요거 유리화를 해보자. t제곱은 그대로 또 둘게요. 곱하기 분자 유리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뒤에 거는 제곱하면 9t제곱이니까 앞에 9t제곱 상쇄되고 3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조금 귀찮지만 씁시다. 3배의 루트 9t제곱 더하기 3에다가 분자를 유리화하면서 생긴 루트 9t제곱 더하기 3 더하기 3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나 계산에 또 미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t제곱을 분자에 곱하겠습니다. 3t제곱. 그 다음에 전개할게요. 분배해서. 그러면 첫 번째는 9t제곱 더하기 3의 루트가 두 번 곱해지니까 루트를 벗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3배의 9t제곱 더하기 3
에다가 그 다음에 9t 아니 9t 루트 9t 제곱 더하기 3 뭐 이런 구조로 보면 되겠네요. 까지 괜찮니? 3으로 나눌 거 그랬네.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고 갔으면 조금 더 낫겠다, 그지? 그럼 나눌게요. 밑에도 요렇게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둡시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t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보면 꼴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그럼 차수 비교를 해보면 분자 2차, 분모도 2차, 여기는 1차와 1차니까 2차. 괜찮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비 여기다 쓸게요. 분자는 제곱의 개수 1, 분모는 지금 t 제곱 있는 데만 찾아오면 돼요. 그러면 앞쪽은 9, 뒤쪽은 3t의 3과 루트 안에 루트 9, 그래서 3 곱하기 3,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8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RPM 풀어봤니? 풀어봐. RPM에 혹시 질문이 있었던 사람?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줄여놔가지고 질문 있나요? RPM? 몇 번? 페이지랑 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12페이지 46번. 네, 12페이지 46번 있고요. 또 51번, 또 57번, 55번, 또 오케이. 0분의 0꼴까지 해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겠다, 그치? 더 있나요? 예린이? 알았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유형 4번에 46번 볼게요. 요거는 한 번만 잘 정리해 놓으면 앞으로는 계속 써먹을 내용인데 종종 등장하는 거라 별표 달아 놓을게요. F랑 G가 함수라고 했지 이게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다항함수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를 직접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먼저는 두 단서 모두 x를 1로 보내고 있어요. 1로 보내는 게 다 통일되어 있구나. 요거 보시면 되겠고, f는 짜잔 발산이야. 쌤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발산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 그치? 자주 안 나오는데 이 유형은 왜 발산하는 걸 줬을까? 이런 의문에서부터 출발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모양 그대로를 보면 EF 빼기 G가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합니다. 얘는 상수 3으로 극한값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발산하는 것과 수렴하는 걸 줬다? 발산하는 것과 수렴하는 것을 줬다? 그렇다면 발산하는 것을 어디다가 분모에다가 갖다 놓아봐가 이 문제의 키입니다. 무슨 얘기냐? 1로 보내는 게 동일하니까 조합을 해볼게요. 이제 x를 1로 보내는데 무한대로 발산하는 f를 분모에다가 갖다 놓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리고 3으로 수렴하는 이 fx 빼기 gx를 분자에다 올려놔 보는 거예요. 그럼 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꼴이고 분자는 3이었죠 아까? 3으로 수렴하는 꼴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극한값이 얼마겠니? 0이겠지. 이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든 발산하는 녀석이 있다? 그러면 분모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해요. 맞죠?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여기를 0이 아니라 요 녀석을 갖다 박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3이 아니라 0이야. 자, 요렇게 됐어요. fx, gx 찾으라고 안 했습니다. 그죠? 모양 그대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0으로 수렴하는 모양을 조금 더 이제 정비를 해볼게요. 극한
x를 1로 보냈는데 자 대상 함수를 가만히 보니까 f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네요. 각각을. 그러면 앞에 거는 2가 될 거고 빼기 뒤에 거는 fx분의 gx 이렇게 모양을 고쳐줄 수 있겠죠. 요게 얼마다? 0으로 수렴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거 자주 써먹을 내용이에요 했던 거 잘 더듬어 보면 얘는 상수고 얘는 어떤 함수인 거잖아. 그지? 이걸 하나의 어떤 뭐 hx 함수로 퉁 쳐본다 그러면 fx분의 gx의 x1로의 극한값은 얼마겠니? 가은아? 얼마겠니? 여기서 선생님이 방금 물어본 거는 x를 1로 보내는 극한에서 fx분의 gx는 극한값이 얼마겠니? 요거예요. 0? 요 구조야. 지금 요거 물어보고 있어. 여기가 상수라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방정식 풀듯이 는 0이 나오는 값 얼마? 2. 네, 2로 풀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괜찮나요? 1이나 2에 되니 요거? 그러면 아까 개념원리 풀던 거랑 이제 맞붙죠? 왜? 모양이 f분의 g의 극한이 2라는 걸 이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구하는 식으로 가요. 짜잔. 여기를 봤을 때 우리 모양 쓰려면 g 밑에 f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g 밑에 f를 넣으려면 분모 분자를 f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주어진 극한은 x를 1로 보낼 때 분모 분자를 f로 나눕니다. 그럼 분자는 1 빼기 3배의 f분의 g. x는 생략할게요. 분모는 3배 빼기 f분의 g. 요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분모 분자를 fx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f분의 g는 2로 수렴해요를 여기다가 전부 쓸 수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1로의 극한이니까 분모는 3 빼기 2, 분자는 1 빼기 6 이렇게 푸는 유형입니다. 하나 정리해 두세요. 알겠지? 그래서 시작의 힌트는 무한대로 가는 걸 왜 줬을까요? 그러면 분모에 갖다 놔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아래 5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합답형 문제가 사실 나중에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다 잘 챙겨놓고 합답형 문제, 특히 함수의 극한의 합답형 문제는 아닌 경우 여기에 위배되는 반대되는 예시를 계속 떠올려 보세요. 알겠죠? 볼게요. 기억. 어떤 함수 f의 a로의 극한과 gx의 a로의 극한값이 모두 없으면 이래요. 없다라는 건 발산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둘 다 발산하면 더한 것도 발산한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아까 뭘 생각해 보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둘 다 발산하지만 합한 게 수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게 있다면, 하나라도 있다면 기억은 틀린 얘기지. 그럼 이제 떠올려봐. 각각 발산해. 그런데 더하면 수렴해. 발산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발산 이게 있었잖아요. 그치? 처음이니까 보통 많이 드는 예시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를 x분의 1이라고 해볼까요? gx를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해볼까요? 뭘 할 것 같아? 0으로 보낼 것 같지? 그러면 fx 0의 극한은 발산이죠. gx 0의 극한도 발산이죠. 그러니까 둘 다 수렴값이 없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얘네 둘 더하면 뭐가 되나요? 0이지. 적을게요. 얘는 발산. 아이고,
적지마. 리미트로 적을게요. 뭘 어떻게 하는데 발산인지 적어야 되니까. x를 0으로 보내는 fx의 극한은 발산.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인데 그냥 발산이라고 적을게요. 극한값이 없다. 마찬가지로 x를 0으로 보내는데 gx도 발산. 그래서 전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x를 0으로 보내는데 fx 더하기 적고 갈까요? fx 더하기 gx는 위에 두 식을 구체적으로 더하면 0이죠. 맞나요? 그럼 이거 극한분해도 0이죠. 어때요?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플러스한 것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있는데. 그럼 이 말은 틀렸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겠지. 왜? fx와 gx를 똑같은 걸로 주면 되니까. 그럼 빼면 0일 거잖아. 이런 예시를 하나 들고 있으면 되겠네. 니은 가볼게요. 합한 것과 뺀 것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자, 그런데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요거 리미트 각각 하고 얘도 각각 해요. 이거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 fx와 gx가 각각 수렴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리미트를 각각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거고, 니은은 밑에다가 조금 더 적어볼게요. 합한 것의 수렴값이 존재하고 뺀 것의 수렴값이 존재하면 fx의 수렴값도 존재한다. 니은 요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x를 a로 보낼 때 요건 적어놔 봐요. 나중에 증명할 때 많이 쓰는 거라서. 합한 것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알파라고 가정하고, 뺀 것의 극한값도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베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극한값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거는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fx를 극한값을 찾아보죠. fx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위에 있는 f 더하기 g의 극한 알파, f 빼기 g의 극한 베타, 요거 모양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을 뿐 이거를 분배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각각 수렴한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 변형을 합시다. 리미트 x를 a로 보내는데, 자, 위에 두 식 모두 f가 들어있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보면 위에 두 개를 더해버리면 g는 날아가면서 2f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2f가 되니까 나는 반띵을 해주면서 중괄호 한 번 더 쓸게요. fx 더하기 gx, 즉 알파로 수렴하는 덩어리 하나와 더하기 fx 빼기 gx 베타로 수렴하는 덩어리를 합해 놓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리미트를 각각 적용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하고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하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다시 식 정리하면 더하면 2fx인데 그거 2로 나누면 원래 보고자 했던 fx 맞죠? 모양만 지금 바꿔놓은 상태야. 이렇게 되면 a로의 극한을 보냈을 때 요 녀석은 알파로 수렴하고 요 녀석은 베타로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하면 리미트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반띵으로 어때요? 알파 베타가 아까 어떤 수렴 상수 값이었으니까 더한 것의 반띵으로 어때? 수렴한다 라고 증명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수렴한다. 맞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gx도 한번 해봅시다. 같은 내용이에요. fx만 하긴 좀 그렇고, 자, gx까지 가볼게요. x를 a로 보낼 때 gx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했던 증명 방법 그대로 또 씁니다. 이제 위에 두 식에서 gx를 남기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뒤로 빼면 되지. f 더하기 g에서 f 빼기 g를 빼면 gx가 2배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게요. 반띵 할 거고
앞에에서 뒤에를 뺀다. 이런 구조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F는 없어질 거고 G 빼기 빼기 G는 2G, 그걸 2로 나누면 G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한을 보내면 여기가 알파였고 여기가 베타였으니까 이번에는 GX의 극한은 알파 빼기 베타의 반띵, 즉 수렴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증명은 해보셔야 돼. 자, 그 다음 디귿으로 가봅시다. fx의 극한값과 이번에는 gx 혼자가 아니라 f와 g의 곱한 값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렇다면 gx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예시를 또 생각해 보는 거죠. f도 극한값이 있고 f와 g 곱한 것도 극한값이 있는데 gx가 발산하는 경우를 보면 되잖아. 생각나는 거 있니? 그러니까 gx는 발산하는데 f랑 곱해서 수렴하는 거를 찾으면 되지. 처음이니까 할게 또. 자, fx를 x라고 봐요. 0으로 보내면 0이겠지, 그지? 수렴합니다. fx는 수렴한다는 건 전제를 맞춰놨어. gx를 x분의 1로 볼게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0으로 보내면 발산이야. 그런데 f랑 g 곱하면 얼마죠? f랑 g 곱하면 1이지. 그러면 그 곱한 것에 0으로 보내면 1이지. 그러니까 쭉 적어 볼게요. x를 0으로 보낼 때 fx는 0이고요. x를 0으로 보낼 때 f 곱하기 g,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f 곱하기 g는 x를 0으로 보낼 때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니까 얘 극한값 1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 두 개를 다 만족시켰어요. 그런데 gx는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니? 발산이죠. 이렇게 됩니다. 극한값이 없다. 그러면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합답형 문제가 많이 안 실려 있는데 이런 거 하나씩 챙겨 놓으세요. 알겠죠?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합답형 문제만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챙겨 놓으면 하나하나 이제 챙겨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3페이지에 5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절대값 기호 있으면 절대값 기호 없애는 걸 먼저 하고 나서 극한을 보내면 돼요. 잘 봐봐. 첫 번째, 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절대값 기호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쳐다볼 건데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왜? 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낸다는 건 0보다 큰 쪽이니까 얘는 양수의 의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 다 적어볼게요. 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0보다 큰 쪽이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식은 분자는 x, 분모의 첫 번째 x는 그대로인데 절대값 기호가 알맹이가 양수기 때문에 x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암산 2x분의 x는 약분하면 2분의 1, 0으로 보내도 2분의 1. 이게 a 값이다. 간단하죠? 두 번째 가봅시다. 여기 조금 더 복잡한데 결국은 또 어디를 봐야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알맹이 x제곱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극한을 보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야.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적당히 x를 값을 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은 0으로 가는 게 맞거든. 근데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 보자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면 마이너스 1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0.9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거 제곱하면 1이 안 되죠. 그지? 요거 제곱하면
0.81이니까 거기서 1을 빼면 음수거든. 그래서 얘가 음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음수라고 적을게요. 음수다라고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제곱하면 빼기를 하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헷갈리면 적당한 숫자를 밀어 넣어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자. 그래서 다시 극한은요, x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고, 자 분모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까지 이렇게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x 묶어내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는 개념은 버려도 되겠네. 절대값 해결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분모의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구조잖아요. 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눗셈.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극한값 바로 갈게요. 분자는 마이너스 1, 분모는 마이너스 2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극한값이고 문제에서 그게 b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 곱하기 b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57번으로 가볼게요. 꼴 확인해 봅시다. x를 0으로 보내면 분모는 4 빼기 4, 0 꼴이고, 분자 0 보내면 루트 1 빼기 루트 1, 0 꼴이네요. 제로분의 제로꼴. 목표는 뭐라 그랬죠? 분모를 0이 되는 인수 찾아서 없애주는 겁니다. 그런데 루트 빼기 루트 구조니까 뭘 하겠니? 유리화 하겠죠. 분자도 있으니까 유리화 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 동시에 유리화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에 하는데 아까 암산하니까 조금 버벅대는 것 같아서 한 번에 다 보게끔 할게요. 됐나요? 자, 분모 분자의 유리화, 분자부터 해결해 볼게요. 뭘 곱할 거냐면 루트 1 빼기 x에 플러스로 바꾼 걸 곱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1 빼기 x 빼기 1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덩어리. 그러면 분모 분자에 곱한 걸 여기다가 앞에다가 미리 쓰면 루트 1 빼기 x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x 이렇게 구조가 하나 있을 겁니다. 분모 분자 유리화, 분자부터 유리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요, 분모 유리화 된 걸 먼저 씁시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또 플러스로 바꾼 걸 곱할 거니까 앞에 거 제곱 4 더하기 x 빼기 뒤에 거 제곱 4 빼기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분자에는 플러스로 바꾼 게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 이렇게 한 번에 적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여기 정리를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정리를 할게요. 1 빼기 1은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정리가 좀 되겠네요. 4 빼기 4 없어지고요. x 빼기 빼기 x는 2x. 어머, 그러면 x를 0으로 보낼 때 문제가 되던 녀석이 누구였겠니? 요 녀석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분자에 아까 정리해놓은데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와, 걔네들끼리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만 덩그러니 남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그치? 그래서 0으로 극한을 보내보자. 그러면 분자부터 해결할게요. 마이너스가 있고요. 0으로 보내면 루트 4 더하기 루트 4 뭐 2 이렇게 하면 되겠고, 분모는 0으로 보내면 루트 1 더하기 루트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까지였네요.